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의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지난 월요일 8월 12일이었죠. 월요일에 말고 많고 탈도 많았던 그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현재 국내의 어떤 경제 상황이 일본과의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중이라서 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다소 미뤄질 것이라는 일각의 좀 예상도 있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원래 발표 예정됐던 대로 월요일날 드디어 개선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선안이 발표가 될 때 이 정부 실무 당국자가 충격적인 말을 건넸어요. 자, 그 말이 뭐냐? 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 실제로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약 최대 30%가량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들은 신축 아파트들인데 만약에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30%가 떨어진다. 한마디로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집을 살려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이게 폭락하기 전에 집을 팔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팡질팡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신축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에 새로 또 아파트를 공급을 할 때 분양 가격을 최대 원래 시세 주변에 있는 시세보다 30% 낮게 분양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어떤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기존에 있는 이 신축 아파트들이 시세가 자 10억이라고 합니다. 10억인데 이렇게 10억으로 평균적인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새로 하나 짓는데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7억으로 하래요. 이게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이거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이번에 개선안에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에서 나와 있는 대로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어디에 적용할 거냐 하면 투기과열지구에다가 적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는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지정돼 있지만 대표적으로 서울이 전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서울을 예로 들어 볼게요. 서울은 현재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가 있습니까? 택지가 없어요. 현재 서울에서는 택지가 없어요. 신축 아파트를 지을 만한 땅이. 자, 그러면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만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맞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만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데 자, 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굽니까? 나라예요? 왜 낡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라에서 가가지고 야, 니네 다 나가. 여기 새 거 지을 거야. 이렇게 해요? 아니죠. 이 사업의 주체는요, 거기에 소유하고 있는 다 조합원들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조합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조합원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신축으로 막 공급되는 이 지역에다가 내가 새로 낡은 집 허물고 신축으로 뭔가를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분양가 책정할 때 대부분 얼마 책정해요? 주변 시세보다 더 높게 책정해야겠죠. 왜? 얘네들이 현재 10억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내가 지으면 얘네보다 더 새 거가 될 거니까 얘보단 더 비싸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이. 그래야지 사업성도 나오고 그래야지 명분이 생겨요. 추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 그런데 이렇게 조합원들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7억에 분양하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분양을 할까요? 기존에 만약에 뭐 12억에 분양을 한다 치더라도 추가 분담금 뭐 세대당 많게는 몇 억씩 내가면서 새 아파트를 짓는 건데 여기에다가 7억으로 분양을 해라? 한마디로 총 분양 수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내가 원래 2억 정도 추가 분담금 내야 되는데 그거 3억, 4억으로 추가 분담금 더 내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사업 당연히 안 해요.
공급? 안 해요. 아예 그냥 사업을 밀어버리거나 심지어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자,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이런 단지는 있을 거예요. 이거를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거를 아예 그냥 진행을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진행을 아예 무산시켜버리면 그동안에 들어갔던 돈이 너무 커서 오히려 7억에라도 분양하는 게 그나마 손해를 덜 보는 단지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애들은 추진을 하겠죠. 근데 아마 숫자적으로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7억의 아파트가 실제로 공급된다. 자, 이 아파트는 말 그대로 로또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로또 아파트. 그럼 일반 이 아파트를 살려는 그러니까 대기 수요자들이죠. 이 대기 수요자들은 이 로또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아파트 청약 받으려면 무주택으로 있어야 돼요. 무주택으로 있어야지 서울에서 아파트 청약 받을 수 있죠. 1순위 하려면 무주택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주택이라는 얘기는 이 매수하려는 대기 수요들이 한마디로 임대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임대 수요로 유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임대 수요로. 임대 시장으로 다 유입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자, 그러면은 이 임대 시장으로 유입되는 수요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겠죠.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니까 임대 수요로 계속 유입되면서 임대 가격이 장기간으로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매매가가 올라가요. 자, 그런데 지금 심지어 나라에서는 어떤 정책까지 썼냐면요. 얘네들 이거 7억에 어쨌든 로또 분양 받는 사람들도 나올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물건들이 있을 거니까. 근데 니네 이 로또 분양 받은 이익마저도 가져가는 것도 꼴보기 싫다. 니네 그것도 못 가져가게 하겠다. 그래서 나라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현재? 전매 제한 얘기해요. 그죠? 전매 제한 10년까지, 최장 10년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초에 나올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데 만약에 몇 개 나온다 치더라도 이것도 애초에 이거 자체도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신축 아파트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5년 이내에 신축급 아파트들 이거 가격 엄청나게 올라가요. 당연하겠죠? 이거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얘네들 올라가면은 요거를 가지 못했던, 돈이 조금 딸려가지고 여기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했던 애들이 그 옆에 있는 일반 아파트들로 수요가 유입되면서 일반 아파트들까지도 같이 상승을 할 거예요. 일반 아파트들도 같이 상승을 할 건데, 자, 여기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대안이 없냐, 나는 평생 집을 못 사냐? 그건 아니죠.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가. 그 대안이 뭐냐면 바로 3기 신도시예요. 대안이 바로 3기 신도시입니다. 자, 이 3기 신도시라는 정책은 최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울의 높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서울 주변에다가 신축 아파트를 공급해 주겠다. 한마디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최초엔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3기 신도시가 설사 발표된다 한들 서울 아파트 값을 잡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봤어요. 왜? 현재 시장이 이 3기 신도시는 3기 신도시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 이외의 지역은 서울 이외의 지역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가 없을 거라고 봤어요. 한마디로 얘가 나중에 분양이 된다 치더라도 그렇게 막 각광받지는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자, 그런데 보세요. 요 중에 이 로또 아파트 일부 분양되는 거 있다라고 했죠. 근데 어차피 전매 제한 10년으로 거래가 안 돼요. 이 10년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날 동안에 3기 신도시가 분양을 할 겁니다. 시기적으로. 이거 지금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원래는 이게 정부에서는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인기가 없었어요. 없어요. 지금 평가로는. 없었는데 얘를 띄워야 돼요. 3기 신도시를. 띄워야 되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함으로써 서울을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끔 값을 이빠이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에 가지 못한 수요들을 어디로 붙잡을 거냐? 이쪽으로 붙잡을 거라는 이 큰 그림을 혹시 그리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서울 내에 5년 이내에 신축 아파트를 사지 못한 분들, 또 일반 아파트를
너무 많이 가격이 올라서 일반 아파트마저도 구입하지 못한 분들이 대안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이 3기 신도시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결론을 내드릴게요. 결론을 내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이미 유주택자다. 보유하세요. 특히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라 더더욱 보유하세요. 무조건 보유하세요. 절대 쫄지 마세요. 서울은 무조건 오릅니다. 무조건 올라요. 무조건. 서울은. 자, 두 번째. 그러면 집은 현재 없지만 집을 뭐 또 추가로 투자하려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주택자인데 집을 살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5년 이내, 서울입니다. 서울. 5년 이내 신축급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매수를 하세요. 우선적으로. 이거 가격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오를 수도 있어요. 당분간은 어쨌든 더더욱 신축 아파트들을 넣어줄 수 있는,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더 안 될 겁니다. 이거 상상도 못할 만큼 더 이렇게 막 오를 수도 있어요. 5년 이내 신축 아파트. 그런데 요거를 그러면은 갈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은, 매수할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서울에 있는 신축이 아닌, 그러니까 5년 이내가 아닌 좀 연식이 그래도 조금 있는 것들, 서울의 아파트를,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라고 칠게요. 요거를 매수하세요. 요것도 같이 오를 겁니다. 어차피 서울에 아파트 못 들어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로 가지 못한 수요들이 이쪽으로 다 옮겨 탈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제가 세 번째 아까 대안 말씀드렸죠? 얘마저도 가기가 힘들다. 이 서울의 기존 일반 아파트마저도 좀 매수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3기 신도시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3기 신도시가 이런 그 정책의 영향으로 원래는 요만큼밖에 못 오르던 게 아마 더 오를 것 같아요. 상승률이 더 크게 가져갈 것 같아요. 이런 대체 수요들이 이쪽으로 유입되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시고, 자,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30% 신축 아파트 뭐 가격 떨어질 거라고 정부에서 발표했다 하더라도 쫄지 마세요. 제발 무조건 보유하시기 바래요. 서울에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고요. 사실 분들은 5년 이내 신축급 아파트 매수하시고, 안 되면 일반 아파트, 이것도 안 되면 마지막 대안으로는 3기 신도시까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요, 정책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가 심해요. 그런데 분명 이 규제라는 녀석은요, 어떤 분한테는 악재가 될 수 있고 어떤 분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발표한 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분명 기회가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렸죠? 이런 점들 때문에 투자를 하시기에 좋은 타이밍이고요. 분명 큰 기회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잘 잡으셔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